음... 아니, X8 이게 온사이드야? 네,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FA컵 4라운드 맨유 대 레스터가 2대1 패배로 끝났습니다. 사실 저도 크게 상관없는 레스터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맨유의 맞대결이었기에 저는 이게 크면 5대0 패배 혹은 작게 보면 2대0 패배 정도를 예상했는데요. 애초에 레스터도 베스트 라인업을 들고 오지 않았고 심지어 후보진에 15살의 유스 제레미 몽가가 앉아 있었을 정도니 그냥 가볍게 지면 지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경기를 시작하고 보니 맨유의 상태가 생각보다 충격적일 정도로 별로였고 그렇게 경기가 시작한 지 30분 동안 레스터와 엄대엄 구도를 이루게 되자 저는 자세를 고쳐 앉고 진지하게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레스터가 잘해서 맨유랑 비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개같이 못해가지고 이런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는 게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왜 경기 전에 반니스텔로이가 아모림한테 난 이미 맨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니네 팀 분석은 너나 해라 라는 식으로 도발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맨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 그런지 반니스텔로이가 평소보다 전술을 더 확실하게 준비해왔어요. 일단 이번 경기의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건 매치 도미넌스, 경기에서 어떤 팀이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더 많이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위협적인 장면일수록 그래프의 높이가 올라가는 형식의 표인데요. 전반전의 지표를 보시면 한눈에 봐도 레스터가 맨유를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반전을 보면 어쨌든 레스터는 해당 지표처럼 전반전엔 상대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바탕으로 수비면 수비, 빌드업이면 빌드업, 공격이면 공격 모든 부문에서 맨유를 성공적으로 공략해냈고 42분엔 이상하지만 일단 어쨌든 선제골을 기록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레스터는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서는 이점을 가진 채 후반전에 들어설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레스터는 후반 시작과 함께 맨유가 내놓은 교체 카드 하나에 경기를 마구마구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범인은 바로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였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르나초가 눈에 보이는 스탯상으로는 그러니까 유효 슈팅, 빅찬스 미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게 맞긴 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실제로 이번 경기에 미친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얘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가르나초는 이번 경기 왼쪽 윙에 위치하며 레스터의 측면을 털어먹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나초의 상대는 안타깝게도 리그 워스트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제임스 저스틴이었죠. 안 그래도 시즌 내내 상대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전환이 일어날 시의 대응에 대해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왔던 레스터였기에 이런 빠르면서 동시에 드리블에 강점이 있는 선수의 등장은 마치 재앙과도 같았는데요. 역시나 이번 경기 후반전 레스터는 맨유의 반대 전환에 정신을 못 차리며 지속적으로 측면 공간을 내주고 말았고 설상가상으로 그걸 막아야 하는 선수가 제임스 저스틴에 그걸 뚫고 있는 선수는 가르나초가 되어버리니 그냥 맨유가 레스터의 측면을 무한으로 씹고 뜯고 즐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골 결정력이 안 좋은 선수라도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면 언젠가는 결국 골을 넣기 마련. 경기 시간 64분 무렵 마침내 레스터 수비진이 가르나초에게 뒷공간을 털리고 말았고 가르나초가 회심의 슈팅을 쏘며 사실상 득점을 기록하는 듯 보였지만 다행히도 레스터의 행운이 따라주며 오콜리가 간신히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 나왔죠. 결국엔 어찌저찌 골을 안 먹혔다고는 해도 가르나초 하나한테 측면 털리고 뒷공간 털리고 그냥 이것저것 다 털리는 건 어떻게 봐도 레스터의 입장에서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레스터의 비상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교체 카드가 등장해버리는데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해리 윙크스였습니다. 이번 경기 58분에 교체로 투입된 윙크스는 평소처럼 중원에서의 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놀랍게도 치명적인 패스미스만 여러 번을 해버리며 개 트롤링을 하고 말았고 그렇게 이어지는 혼란 속에서 레스터는 결국 경기 시간 68분 아쉬운 동점골을 허용하고 맙니다. 사실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레스터는 빌드업부터 공격까지 이어지는 시퀀스를 만드는 과정과 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에게 들어가는 전방 압박의 퀄리티가 맨유에 뒤지지 않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번 경기에 승패를 가른 원인으로 양팀 감독의 용병술, 즉 선수 기용 능력의 차이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모림의 사이드를 흔들 수 있는 가르나초 투입과 동점골을 기록한 지르크지 투입,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반니스텔루이의 마이너스밖에 없는 윙크스 투입과 이젠 좀 버렸으면 하는 맥커티어를 꾸역꾸역 투입하는 모습은 팬으로 하여금 한숨밖에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 나온 맥과이어의 논란의 골. 누가 봐도 옵사이드고 레스터가 피해를 받고 심판이 병신짓을 하며 맨유를 그냥 16강으로 올려버리는 미친 짓을 했고 다 맞습니다. 이거 오프사이드 아니라고 하면 그건 그냥 눈깔 뽑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오심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골이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되고 연장을 가서 결국엔 레스터가 이겼다면 그 경기 결과가 과연 레스터에게 있어 베스트일까요? 소신 발언 한 번만 하자면 저는 이런 식으로 지는 것도 꽤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레스터는 현재 리그 18위 강등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리그 경기가 레스터에겐 생존이 걸린 싸움이고 레스터는 여기서 반드시 잔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승 확률이 0%에 가까운 FA컵에 120분이라는 시간을 할애하며 체력을 갈아놓고 간신히 이겨서 16강에 진출한다. 이건 숲이 아닌 나무만 보는 어쩌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정해진 선수들만 고정적으로 기용하는 반니스텔루이 같은 스타일의 감독 아래에서 경기 수가 늘어난다는 건 선수들의 부상 가능성만 높일 뿐이기에 강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오히려 리그에만 집중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맨유에 뒤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맨유를 잡을 가능성도 다분했기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우선순위가 FA컵이 아닌 리그 잔류라는 것이고 우리도 충분히 잘 싸웠으니 이제 다시 힘차게 리그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맨유가 오심으로 이득을 받고 레스터는 그로 인해 피해를 받고 그게 팩트고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여기에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욕을 해야 할 만큼 이 대회의 중요도가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쉽지만 진 건 진 거고 우리는 다시 리그 잔류라는 중요한 대업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